네, 반갑습니다. 이 법정문화도시를 사업의 정책 설계라고 일기에 실제 현장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들이 현재 법정문화도시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제 시간에 이미 다른 발제분들을 통해서 법정문화도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정책의 변화는 문화도시의 등장과 함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법정문화도시를 길게 준비한 도시는 한 8년 정도 준비를 했죠.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이라든가 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이렇게 전 단계 사업 때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의 결과들이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전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변했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문화정책의 변화,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얘기하는 문화의 개념이 뭘까?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무려 세계의 석학들, 문화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미학자들, 이런 분들이 무려 7년 동안 논의해서 만든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증진 협약과 다양성 선언에 담고 있는 문화의 개념을 문화도시에서도 역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도시에서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만든 대한민국의 문화기본법이라든가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유네스코의 문화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예술이나 예술 자체를 조금 확장한 개념의 문화를 보지 않고, 문화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 지적, 감성적, 물질적 그런 총체로 봤어요. 그리고 예술과 문학 형식뿐만 아니고 생활 양식, 함께 사는 방식, 그리고 지식 혹은 종교와 신념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문화도시에서 얘기하는 문화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문제는 이런 일상적인 삶의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에 어떻게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문화적 방식 혹은 예술적 방식으로 실천해내는가가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의 경험에서 약간은 좀 경험이 부족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일종의 성과 중에 하나가 공간입니다. 법정문화도시에 굉장히 전략적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드웨어 플러스 컨텐츠 플러스 인적 자원, 이 세 가지 요소가 골고루 조성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역시 세계적인 문화도시 혹은 문화수도를 지향했던 도시들이 대부분 물리적 도시의 쇠퇴를 경험했던 도시들이 문화도시로 변화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적 문화도시라든가 문화수도들의 상당수는 도시의 공간적, 장소적 쇠퇴를 전제로 한 문화도시로서의 전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명칭은 정확히 하지만 의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CRC, 반환부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도시적 관점에서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례 중에서 제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 가지고 도시의 브랜딩한 사례를 몇 개 들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현재 24개의 본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영도거든요. 영도가 가장 먼저 내고 있기 때문에 영도는 유일하게 예술 중심이었어요. 문화도시의 컨셉이. 그래서 시민들이 만들었던 문화도시의 점들, 그것을
이제 네트워킹을 하면서 거버넌스로 연결하는 선이 만들어지고 이 선을 가지고 선에서 모티브를 잡아서 영도에서 문화도시에 함께했던 예술가들이 그것을 디자인해냈어요. 영도체를 문화도시 영도체를 디자인했죠. 근데 이런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런 일종의 상상력 같은 거, 그리고 하나의 모티브에 예술가들이 결합해서 도시의 어떤 디자인 브랜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다. 두 번째는 청주시입니다. 청주시도 굉장히 매우 명확한 컨텐츠를 브랜드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는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기록유산을 갖고 있잖아요. 다 아시는지만 직지라는 아주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요. 직지는 그런데 스페셜리스트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면 청주가 각 문화도시가 추구했던 거는 직진할은 이미 지정된 문화유산으로의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 스페셜리스트들의 기록이 유산이 아니고 오늘 청주를 사는 시민들이 청주의 시민들이 보았던 청주의 모습들, 시민들 삶의 기록들, 사람 문의와 터무니들을 기록하고 축적하고 이것을 청주 시민 기록관으로 남겨서 200년, 300년 후에 청주의 미래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한테 남겨주자는 게 청주의 컨셉이에요. 마치 우리 새마을운동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전개해갔던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청주에도 그런 제안을 했고 청주는 그것을 전제로 놓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문화도시 청주를 도시의 브랜드로 내세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천안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 낭뜨에 있는 세계 어떤 그랜드 마리오네트의 세계 거점이죠. 가장 중요한 거점인데 거기에 아시아 거점을 구축을 하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낭뜨의 로얄 드룩스라든가 이런 그랜드 마리오네트 일종의 세계적인 기업들과 집단들과 MOU하고 포항공대라는 우수한 두뇌 집단, 로봇 연구소라는 또 기술 부분 이쪽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기본 단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제 일종의 모형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문화도시 혹은 문화수도 이런 도시들이 하드웨어의 재생을 통해서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꾼 적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 재생에서 성공한 도시 재생 모델 중에 90% 이상은 문화적 도시 재생을 했거든요. 그런 예를 보면 바로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 여러분 잘 아시는, 물론 비판할 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런 면은 차치하고 우선 대표적인 뭐 빌바오라든가 영국의 런던, 뭐 뉴캐슬, 또 게이츠헤드 이런 지역이 대표적일 거고요. 문화산업 콘텐츠를 통한 문화도시는 낭뜨가 프랑스 낭뜨가 이 거대한 그랜드 마리오네트 산업을 가지고 이것을 축제라든가 혹은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고 문화예술 교육이라든가 관광 여러 면으로 사업을 다원화해가면서 굉장히 경제적 부가가치를 문화산업을 통해서 올리는 케이스 거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비트즈라는 대중음악의 그 도시 콘텐츠를 상당히 살리는 케이스고요. 프랑스 이제 랑도레라는 문화가 있죠. 이게 좀 다소 좀 길게 걷기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뭐 제주 올레가 유명하다 그러면 다 이게 랑도네 그 클럽 문화에서 왔거든요. 프랑스 전역에 이 긴 걷기 모임이 약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 근데 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랑도네 클럽들은 거의 문화 기획자들하고 결합을 돼서 예술을 그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 도시의 프랑스 과거의
머물렀던 유명한 예술가들이 머물렀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신앙송도 하고 연극도 보고 이 여러 가지 행위로서 함께하는 거 하루 종일 8시간 진행된다고 그래요. 이 참가비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엄청 비싸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방식이 좀 일상화된 도시. 문화가 우리 삶의 총체적인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를 말한다면 그런 문화적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는 조금 낯설어요. 핀란드에 야코 블룸베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만났을 때는 29살 청년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를 이제 하늘 아래 저녁 식사라는데 초대해서 저는 헬싱키의 아주 산꼭대기 그 스카이 라운지라든가 이런 데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 오래된 그 돌타일 길이었어요. 이렇게 레스토랑 거리였는데 관이해 주는 건 양쪽에서 1.4km 되는 그 스트리트를 막아주는 것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그곳에 이제 이 약화하고 함께하는 청년 기획자들이 이 뷔페 테이블용 베니아판으로 만든 이 테이블을 1.4km 쭉 늘어나요. 그리고 하얀 식탁포 씌워주고 협찬받은 생수를 2병씩 넣어주는 게 다예요. 나머지 딱 6시가 되오니까 다 테이블마다 장식이며 꽃이며 달라요. 그거는 이미 예약한 시민들이 자기 테이블에 모임 성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잔도 다 준비해 오고요. 음식도 준비해 오고 집에서 해오는 게 원칙입니다. 6시 되면 아무런 시작합니다. 말도 없어요. 그죠? 같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 왜 그동안 못 만났다는 얘기, 그리고 옆 테이블 가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 또 하나 그 일상적인 방식의 문화적인 가치를 집어넣는 게 있었어요. 바로 클리닝 데이. 청소하는 날.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대청소 하잖아. 이 대청소는 의정부가 한 날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청소에서 남 줄 거, 싸게 팔 거, 이런 것들을 동네마다 잔디마당과 동네 그 유유 공간에 내놓고 진짜 플리마켓을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전문 셀러들이 여는 플리마켓이 아니고 진짜 플리마켓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서울에 이 친구 초청해서 함께 그 경험을 공유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거 왜 했니? 근데 야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의 저녁 식사는 도시 안에서 밥상 공동체라는 것을 문화적 방식, 그것도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었다. 청소하는 날, 클리닝 데이는 청소라는 일상적 행위에 나눔과 재활용이라든가 생태 환경 이런 거의 가치를 아주 동네 공동체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이 밥상 공동체에 혹시 이 컬트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니? 근데 자기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문화적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도하고 매일매일 겪는 삼시세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 하나하나에 구체적인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것을 문화적 방식으로 한번 함께 해오는 것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즐겁고 유쾌한 방식으로. 너무 진지하고 무거우면 오래 못 가요. 이 칼리오 문화네트는 세계 합창올림픽 5연패했던 그룹입니다. 저도 아마추어 합창 생활을 지금 한 40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노래하기 좋아서 합창단을 하다가 우리 잘해봐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뭐 펍 가서 맥주나 이러지 말고 좀 잘해보자 하다 보니까 세계 합창올림픽 4연패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적 수월성을 갖췄잖아요. 칼리오가 헬싱키의 원더심 지역이거든.
빈 건물들, 빈 점포가 많아. 이것을 빌려서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었던 작은 생활문화, 생활예술 동아리들이 그런 엄청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아시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게 있죠. 예술은 사회적이다, 혹은 음악은 사회적이다라는 저서를 남긴 분이 에드워드 사이라는 유명한 미학자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니엘 바ren보임 뉴욕의 한 카페를 찾아냈어요. 불러냈어요. 바ren보임, 우리 뭔가 도모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한 얘기가, 다니엘 바ren보임은 이스라엘 출신이고 에드워드 사이는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이 두 나라의 청소년 연주자들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하여금 음악을 통해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후에 세계의 국지적인 분쟁터에 이 친구들이 항상 가서 연주를 하고 소통하게 만들죠. 피에르 루이지 샤코라는 이후의 정책고문,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작년까지 두 번째로 이분을 제주도 심포지엄에 만나서 오랜 시간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EU라든가 G20 이런 주요한 국제적 연대체뿐만 아니고 그에 속한 중요한 국가들의 정책 중심에 문화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 정책에서 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좁은 의미의 예술 정책이 아니고, 우리는 문화라는 작동 원리는 문화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경제에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중심적 원리예요. 그래서 문화 정책이 도시 정책의 최상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증언을 해줬고요. 저는 인류가 가진 자본재 중에서 의정부가 남긴 혹은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이라는 자본재가 경제적 부가가치가 가장 뛰어난 자본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고건축물이며 작품이며 여러 가지 문학작품이며 이런 것의 부가가치를 환산해낼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의 단체인 BTS, 하나의 작품인 해리포터, 이런 것들이 수십조, 수조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갖고 왔잖아요. 하물며 세계 것을 다 모인다면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도시정책 최상위에 문화정책을 놓고 문화가 간섭하게 하고 공진화 중심에 서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세의 위기를 겪고 살고 있잖아요. 인류세라는 것은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문명이라는 도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 자연을 많이 사용했던 이 시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문화유산이라는 자본재는 가장 자연을 적게 사용한 자본재거든요. 가장 적게 사용. 그래서 우리가 문화가 가진 이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다. 문화가 가진 개념. 이 시민이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저는 그런 가치를 재설정하고 싶어요. 바로 이 지구 위기의 시대에 지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가장 적극적이고 유쾌하고 즐거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만큼은 자동차의 이동을 멈추고 공장에 전원을 내리고 내 개인 컴퓨터에 데스크탑을 내리고 모바일 폰을 꺼보는 거. 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구의 회복은 가능해지거든요. 시민이 문화적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의 의미를 그렇게 인류가 부딪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치를 부여해 준다면 당연히 문화가 가진 이 가치와 개념은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문화기획가라고 하실 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저는 가치를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지구, 인류 공동체를 위한 가장 유쾌하고 즐거운 방식의 설계자인 동시에 행동자.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의정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정책 일관성입니다. 문화도시 중에 상당수의 도시들이 정책 일관성을 놓치면서 조금 늪에 빠진 도시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공진화라는 거. 공진화는 어려운 단어 같지만 두 개 이상의 다른 성격의 것들이 서로 간섭해 가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아는 흔히 얘기하자. 부석 한마디로 없애보자. 좀 협업을 해봐. 콜라보 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잖아요. 문화 정책이 문화 예술을 포함한 좁은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라는 것이 도시 정책의 어느 것과도 다 통섭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진화의 중심에 문화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입니다. 의정부라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서 우리 위기에 처한 지구에 대한 회복의 시간, 인류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 문화도시의 작동 원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